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한방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소식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메모리 왕자에 오르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모조리 부숴버리겠다는 섬뜩한 메시지가 업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CXMT를 필두로 단순히 시장 지위를 높이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메모리 기술 허리를 꺾어버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매우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는 중국의 CXMT 때문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 구조를 무너뜨린 뒤 본격적으로 신제품 분야까지 침투한다는 시나리오가 심심치 않게 거론됩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수 시장을 적극 보호 육성해 굳이 한국에서 들어온 반도체를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 DDR5나 HBM 같은 최신 기술이 아니어도 일단 중국산을 대규모로 사용함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못을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판 깨기에 돌입했다라며 한국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빼돌린 기술들을 발판 삼아 역공에 나설 준비가 충분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중국의 도발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문을 연 이 CES 2025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이 이번 전시에 역대급 규모로 부스를 차리고 그 위치를 삼성전자 바로 옆으로 잡았다는 소식이 개막 전부터 업계와 언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삼성전자를 무시하고 기술 우위를 선언하겠다는 거친 소문이 돌 만큼 양측의 대결 구도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개막 당일 중국 주요 업체들은 예상대로 초대형 전시관을 꾸리고 압도적인 조명과 현란한 영상 효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이센스, TCL, 창신 메모리 등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가전, 디스플레이 신기술, 첨단 반도체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경쟁사들에 대한 공개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중국이야말로 CES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전 세계 주요 외신의 스포트라이트는 이내 삼성전자로 쏠렸습니다. 특히 올해 최고 혁신상을 거머쥔 삼성의 홀로 디스플레이가 공개되자마자 각국 기자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CNN은 중국이 아무리 기술력을 과시해도 공중에 영상이 맺히는 홀로 디스플레이 같은 혁신은 쉽게 흉내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 기자 역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삼성전자 부스 한가운데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서 신비로운 홀로그램 영상이 마치 대기 중에 둥둥 떠있는 듯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피자가 둥실 떠다니며 돌고 자동차 모형이 공중에서 빛을 뿜으며 회전하고 심지어 실사 같은 인물이 허공에서 서서 대화를 시연해 보이자 관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람객 중 한 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영화 속 홀로그램보다도 더 생생하다, 현실과 가상이 섞인 것 같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홀로 디스플레이 한편에는 마이크로 LED 기반의 미러 디스플레이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울 형태의 화면이 사용자의 얼굴, 피부 상태를 인식하고 인터랙티브한 정보를 제공해주자 현장에서 한국 전자기술이 미래의 뷰티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방송사 블룸버그 TV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의 끝판왕격인 기술력을 CES에서 제대로 선보였다라면서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자본을 동원해 넓은 부스를 차린다 해도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어렵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작 중국 부스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개막 전 삼성전자를 무시하고 중국이 진정한 기술 선두주자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겠다라며 패기 넘치는 발언을 쏟아냈던 하이센스, TCL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창신 메모리 측은 DRAM 시장에서 빅3를 넘볼 만한 보조금 지원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자랑해왔으나 정작 본인들의 부스에는 첨단 기술이라고 내놓은 제품에 대한 혹평도 심심치 않게 쏟아졌습니다.
해외 외신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중국의 예년 수준 전시에 그쳤다로 요약됐습니다. 중국 업체들 스스로는 분명히 AI, IoT, 초연결, 기술 등 미래를 선도할 제품을 준비했다고 자평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새로움을 강조하기엔 제품의 본질적 변화가 미미했다라며 대부분이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선보였던 개념을 중국 버전으로 내놓은 데 불과하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5를 통해 미세 공정과 패키징 기술을 담은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 개방형 OS 기반의 가전, 모바일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I, 5G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삼성의 독자 생태계라는 별칭이 붙은 이 플랫폼 시현장은 초대형 부스를 차린 중국 기업들의 화려한 LED 광고판과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력에 초점을 맞춘 듯 보였습니다. 미국의 CNBC는 삼성전자 전 시장을 둘러본 뒤 새로운 CES의 판도가 확연히 갈렸다. 중국 업체들은 큰 부스, 많이 참가로 거치레를 과시한 반면 한국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로 승부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싹쓸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지상파 네트워크인 ABC도 삼성전자가 CES 2025의 숨은 주인공이라며 저녁 메인 메뉴에서 별도의 스페셜 리포트를 편성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부스 앞에서 서성이는 관람객들의 반응도 영 썰렁했습니다. 물론 하이센스의 TV, TCL의 생활가전, 로보라, 나루알, 에코백스의 로봇 청소기 신제품들은 나름의 발전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되었던 콘셉트나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평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커졌다, 빨라졌다는 특징 외에는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관람객들의 솔직한 후문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홀로 디스플레이와 미러 디스플레이 부스는 행사 기간 내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체험을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은 삼성의 미래는 이미 도래했다. 이 정도면 SF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었다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내 유명 IT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리는 삼성 부스를 직접 둘러본 뒤 생방송 스트리밍에서 중국은 CES에서 호언장담을 멈추고 어떻게 이 벽을 넘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CES 개막 첫째 날 긴급히 중국 기업 대표들을 화상으로 소집해 이게 대체 무슨 방식이냐라며 극대노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시 주석은 세계 1위가 되려면 스스로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처럼 단순히 앞선 기술을 사오거나 모방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혁신의 토대를 우리 손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일갈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 역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께서 외신들이 삼성전자를 잇따라 혁신의 아이콘으로 보도하는 기사를 직접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패배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분노하셨다라면서 이른 시일 내 기술력과 특허 전략을 재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라고 기뜸했습니다. 반면 한국 측 반응은 그야말로 고무적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이 정부 보조금 등을 무기로 메모리 반도체나 대형 가전 시장을 위협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CES 202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결국 초격차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AI 분야의 선도 기업이 삼성을 필두로 한국에 많다는 사실이 해외에 제대로 홍보된 셈이라며 환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혁신은 순간적인 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연구 개발과 치열한 기술 축적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이번 전시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부스를 낸 것은 CES라는 무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라며 오히려 시장 전체를 키우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CES 2025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는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중국의 굴기를 무색하게 만든 삼성전자의 첨단 디스플레이는 올해 CES 최대 화제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막대한 혁신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취재진과 관람객들은 중국의 도전 못지않게 삼성전자의 저력에 놀라워했습니다.
AR, IoT, 신개념 폼팩터와 같은 대형 화두를 두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야말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 가장 칭송받은 기업은 안정적인 기술 기반과 미래 혁신을 갖춘 삼성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긴급회의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향후 R&D 투자 방향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입 제한, 기술 인력 보호, 특허 전략 재정비 등 통제와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최신 혁신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 내부 문건에 정통한 인사는 중국 정부가 칭화유닛, 창신메모리, 하이센스, TCL 등 대표 기업들의 추가로 보조금을 투입하는 한편 혁신 생태계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경쟁한다기보다는 어정쩡한 모방 제품을 다시 출시하는 식으로 이어진다면 CS 2025에서의 굴욕을 재현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번 CS 2025에 한국 대 중국의 승자는 한국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전 시장 한가운데를 거대한 스크린과 조명 장식으로 채운 중국 부스는 시작 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과 달리 관람객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부스는 마지막까지 인파가 몰려 내년에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10일 앞으로 넘겨두고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즉시 모든 나라들의 수십 %의 엄청난 관세를 매겨 글로벌 경제를 초토화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나라별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계획,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일본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한 매우 충격적인 공격 계획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한국만을 예외로 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에 대해 한국의 트럼프라고 치켜 세웠고 한국 기업들의 초대박 선물을 뿌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동맹 적국 가리지 않고 10에서 20%의 대규모 보편 관세를 매기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껏 고조되는 글로벌 긴장감 속에서 놀랍게도 대한민국만은 예외 국가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을 특별 파트너로 선정해 한국을 매우 특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수혜를 넘어 천문학적 이득을 볼 것이라는 자극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미국 CNN은 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발동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무역 경제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당 권한을 통해 통상 극단적이라 불리는 조치를 단숨에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 소식통들은 법 발동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데다 국가 안보를 명분 삼으면 거의 무제한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또한 이미 트럼프 인수위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해당 구상은 아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특히 중국 상품의 최대 60%까지 매길 것이라는 공격적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국경 장벽 강화, 이민 문제 등으로 사용했던 비상사태 카드를 무역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전 세계 무역 흐름을 뒤집고 수입 비용을 폭등시켜 글로벌 경기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 등 주요 금융기관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등이 될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미 중국 위안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유럽 주요 자동차, 산업재 기업들도 주가 급락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맹방을 자처하며 트럼프에게 줄곧 구애해온 일본은 최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철강 기업인 일본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추진했으나 트럼프가 사실상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부터 US 스틸은 미국인의 손에 남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유력 매체들은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으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조차 동맹국을 이렇게 홀대하다니 정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전을 이어가도 시한 내 인수 마무리에 실패하면 9천억 원에 이르는 중도 해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빈손은 물론이거니와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미국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약속했건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처참한 철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대반전의 중심에 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한국은 같은 길을 가야 하는 핵심 파트너 라며 예외 취급을 시사해온 사실이 최근 들어 확실히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CNN, BBC,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세를 매기는 와중에도 한국에만큼은 관세 폭탄을 면제해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은 특별 우대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 해군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겠다라며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날렸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고 이번에는 미국 조선소들이 낙후돼 있어 동맹국의 현대적 기술력이 절실하다라는 언급까지 덧붙였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이 잇따라 미 해군 함정 유지 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실질적 진출에 성공한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미국 보급함, 급유함, 정비를 한국에서 직접 맡게 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미국 해군의 핵심 전투함 건조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 번스 톨립슨 수정법으로 원칙상 해외에서의 군함 건조가 제한되어 있으나 트럼프가 법 개정 또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한국에 맡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만을 대놓고 편들고 나서면서 기존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9일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이미 한국 외교, 경제, 당국자들에게 긴급 채널을 타진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교섭보다는 미국과 특별 관계를 맺은 한국 정부 기업을 중간 다리로 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 역시 위안화 급락과 증시 부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 및 대기업들과 사비 외교 채널을 통해 접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최대 60% 관세를 공언한 뒤로 중국 정부는 한국을 우회 통로로 활용할 방안을 물밑에서 강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의 한국 최우선 기조 속에서 더욱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 해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는 만큼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대기업들의 대미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결국 한국 기업에 먼저 협조를 구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미국을 설득하는 방식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왜 트럼프가 한국만을 편애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한국에 이처럼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그 대가, 즉 거래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대규모 방산, 조선, 철강 관련 프로젝트부터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분야 투자 지원책까지 합치면 수천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방부, 재무부가 합동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의 빈틈을 메울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 군함 건조와 이 MRO, 즉 정비 시장만 해도 연간 20조 원 규모인데 이를 장기 계약으로 가져간다면 최소 수백조 원대 이익이 보장된다라며 반도체 배터리 탄소 중립 기술까지 연계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도 친미 국가인 한국 기업 투자는 원칙적으로 녹색 신호를 주겠다라는 내부 기조를 세웠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익명 관료의 말을 빌려 한국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약속한다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 기업에 사실상 무제한의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한국의 트럼프라고 칭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9일 플로리다주 판비치 별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북한 문제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라며 나와 비슷한 현실주의적 성향을 갖춘 인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 부르기도 한다라며 자신이 특정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주의적 관점을 중시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대화 기조에 관해서도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북핵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과감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다수 국제 매체들은 한국의 초대박 반전 시나리오가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CNN 등은 일본이 애써 아부했는데도 대규모 위약금만 안게 됐고 중국과 유럽마저 관세 폭탄 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한국만 안전지대가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수천조 원의 이익을 품에 안을 것이라는 극단적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새 행정부 출범 시점부터 전 세계 무역 판도는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각국이 한국에 제발 우리 대신 미국에 좋은 말 좀 해달라라며 SOS를 보내는 기현상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과 전략을 펼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충격 관세 구상과 한국 우대 정책이 실제로 어디까지 실행될지에 따라 향후 국제 질서가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를 맞을 전망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미국에서 초대형 산불로 7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5명이 사망하는 매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참혹한 현장에 한국인들이 때로 나타났고 이들의 특이한 행동이 포착되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면서 침울해 있던 3억 5천만 미국인들이 갑자기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수요일째 이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을 집어삼키며 이미 수천 채 이상의 주택을 전소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부부의 고급 저택을 비롯해 할리우드 배우 앤서니 호킨스와 존 굿맨, 최근 영화 탑건 매버릭으로 스타덤에 오른 마일스 테일러, 호텔 상속녀 페리스 힐튼 등 유명 인사의 집까지 불타면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뜨거운 고온 건조 바람이 겹쳐 순식간에 LA 해안가를 휩쓸었습니다. 특히 퍼시픽 팰리세이즈, 말리부 등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초호합한 주택지구가 통째로 불길에 휩싸이며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44,8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LA 소방당국은 이 불이 인명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헐리우드대로 등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혼란이 극에 달한 가운데 미국 내 주요 언론은 뜻밖의 감동 스토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인 커뮤니티의 대규모 지원 활동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LA 한인회와 한인교회, 한인기업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한국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구호 물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CNN, ABC, CBS, MBC, 팍스뉴스,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 매체들을 통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물론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단기 체류 중인 순수 한국 국적자들까지도 직장이나
학교에 휴가나 휴학계를 내고 산불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 현지 소방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장비가 부족한 소방관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불과 각종 생필품, 뜨거운 식사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인 슈퍼마켓과 식당들은 식품 창고를 전부 열어 피해자를 위해 음료수와 신선식품을 내놓고 있으며 개인 차량으로 잠을 청하며 배달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사흘간 LA 한인회가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구호 물품 모집 활동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95, KN95 일회용 마스크부터 두꺼운 담요, 겨울용 이불 등 대피소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 대량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들은 마스크와 이불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이 건강을 지키고 추운 밤을 견디는 데 필수품이기 때문에 한인 사회 전체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물품들은 자선단체 굿윌에 전달돼 즉시 대피자들과 소방관들, 구조요원들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 측은 이처럼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처음 본다라며 보통은 적십자나 대규모 국제 구호단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번엔 한국인 커뮤니티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발벗고 나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NN은 현장 보도를 통해 한인들이 식료품과 방역물품을 싣고 달려와 소방관과 피해 주민에게 건네는 모습은 고립된 재해 현장에 신랄 같은 희망을 전했다라며 한국인 커뮤니티의 노고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원 움직임 속에서 감동적인 사연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박민주 씨는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불이 엄청나게 번져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아이들 돌봐줄 친척에게 부탁하고 3일간 휴가를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지 생수 몇 박스와 담요 몇 장만 들고 왔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 물품을 운반하고 정리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이후로 계속 대피소와 구호 물품 창고를 오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MBC는 지난 9일 저녁 생방송 뉴스를 통해 박민주 씨를 비롯한 여러 한국인 봉사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은 소방관들의 담요가 부족하자 직접 사비로 수십 장을 더 사서 나누어 주기도 했고 24시간 깨어 있으면서도 마스크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교대로 새벽까지 차량을 몰고 인근 도시의 약국과 창고를 돌았습니다. 심지어 주변 편의점마저 몇몇 한국인 봉사자의 단골 손님이 됐는데 이는 그들이 날마다 편의점에서 빵, 물, 휴대용 식량 등을 싹쓸이 구매해 구조대원 및 대피소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 내 임시 주방을 만들어 직접 따뜻한 한식을 요리해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이 대피 주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랬다. 현장에서 한국인들은 요리 솜씨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신을 보여줬다라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8일 밤부터 조리된 수백 인분의 한식은 대피소 입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고 전해졌습니다. CBS와 뉴욕타임스 등도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한인들의 진심 어린 봉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노약자를 얻고 이동시키는 한인 청년들,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며 통역을 돕는 유학생들, 또 자발적으로 모여 청소와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주부 봉사단의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29세 직장인 한정훈 씨의 이야기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직장 업무를 보고 있다가 긴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LA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가족들이 불안해하겠지만 전 이곳 사람들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라는 그의 인터뷰 내용은 방송 직후 미국 전역 SNS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미 전역으로 생중계되자 현재 미국 인구로 추정되는 3억 5천만 명의 시청자들은 엄청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ABC의 한 진행자는 이제껏 재해 보도를 진행하면서도 눈물을 흘려본 적은 거의 없는데 오늘 한국인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참기 어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경의를 표한다.
언어와 국경은 다를지라도 인간에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유력 매체 로스앤젤러스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이전에도 캘리포니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인종과 커뮤니티가 힘을 보탰으나 이번처럼 특정 커뮤니티가 단결해 물품과 인력을 제공한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라며 한국인들은 지금 미국에서 기적 같은 도움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와 AP통신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며 한인 사회의 결속과 재난 대응 능력이 새삼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산불은 아직 진화가 완료되지 않았고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낮에도 30도가 넘는 고온의 열기와 싸우고 밤에는 매캐한 연기채 가시지 않은 곳에서 무거운 보호장비를 입은 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한국인 봉사자들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한인회와 봉사단체들은 추가 구호 물품 접수와 함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및 노약자 케어 서비스를 위한 인력과 비용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2중, 3중으로 대비책을 세우면서도 최전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헌신이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재난 속에서 보여주는 빠른 대처와 세밀한 배려, 그리고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만 건의 관련 기사와 SNS 게시물이 퍼져나가면서 한국인들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다.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낀다. 라는 수많은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특유의 신속한 단체 행동력과 유교적 배경에서 비롯된 상부상조 정신이 잘 드러나고 있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자연재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인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이 펼쳐지는 모습이 이 재해 극복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이 많고 주택을 완전히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정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인 커뮤니티의 연대와 희생정신은 이미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뜨겁게 돋는다는 한국인들의 실천이 지치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9일 저녁 방영된 MBC 뉴스 스페셜 방송에서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한 말이 미국 전역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본 3억 5천만 미국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엄지손가락은 분명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도움이 향하는 방향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연대와 따뜻함은 끝나지 않을 듯 거세게 타오르는 산불 현장에서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한국인의 이타적 행동을 동경하고 칭찬하는 메시지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재난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불길과 싸우며 수많은 가정을 불안에 지키려 애쓰는 이때 한국인들의 헌신과 봉사는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지원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불길이 언제 완전히 잡힐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 봉사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은 그 모습에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러한 연대야말로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엄청난 대형 산불 속에서 한국인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